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네. 오늘은 동안 성형의 원리, 밀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젊었을 때는 골격과 얼굴 살, 연부 조직이 아주 딱 밀착돼 있죠. 노화라는 것은 그 밀착이 서서히 느슨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골격하고 연부 조직, 살이 서로 느슨해지고요. 또 연부 조직도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에요. 그래서 표면 연부 조직, 깊은 연부 조직 이런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연부 조직끼리의 밀착도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죠. 왜 느슨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받으시는 거의 대부분의 그 동안 시술은 조직을 밀착시켜주는 원리, 그러니까 조직을 밀착시켜주는 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써마지라는 거 있죠? 써마지라는 거는 고주파를 피부에 흘려서 피부를 자극해요. 그럼 피부를 자극하면 사실 이제 자극이라는 게 피부에 약간 손상을 준다는 뜻이죠. 일정한 정도의 손상을 주고 손상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형성되는데 콜라겐이 바로 흉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손상과 그로 인한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콜라겐을 이용해서 피부 표면을 밀착시켜주는 거죠. 이것도 밀착을 시켜주는 거죠. 또 아큐스컬프라고 해가지고 이 레이저를 광 케이블에다가 실어요. 네, 광 케이블에다가 레이저를 놓으면은 광 케이블을 따라서 레이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부를 거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부 아래쪽에 있는 피하 조직에다가 레이저를 자극을 하면 그 부분에 레이저에 의한 화상이 생기겠죠. 그럼 화상이 생기면은 마찬가지로 화상이 나으면서 흉살이 생기고, 흉살이 콜라겐이거든요. 예, 콜라겐이 생기고 이것들이 조직, 느슨해진 노화에 의해서 느슨해진 조직을 밀착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울세라 있죠? 울세라. 울세라 요즘 많이 하죠. 효과 좋아요. 예. 근데 이렇게 1.5, 3.0, 4.5 이게 뭐냐 하면은 피부로부터 1.5mm, 피부로부터 3mm, 피부로부터 4.5mm 아래쪽에 초음파 에너지를 포커싱해서 집중시키면 거기다 초음파 에너지에 의한 화상이 일어나죠. 예, 골고루 일어나면은 그 부분이 또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지만 리프팅이 모두 다 이렇게 조직을 밀착시켜주는 밀착시켜주는 원리를 가지고 얼굴 느슨해진 노화에 의해서 느슨해진 조직을 조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울세라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밀착을 만들어주는 거죠. 필러는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느슨해진 조직에다가 이 필러를 주사기로 넣어서 낑겨 넣는 거죠. 그냥 그 부분에 낑겨 넣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밀착이 되겠죠, 주변이. 다만 이제 볼륨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필러도 밀착시켜주는 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거죠. 스컬트라, 또 요새 주베룩, 리쥬란 이런 것들 모두 다 녹을 수 있는 이물질을 일정하게 주사해서 레이저랑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녹을 수 있는 물질을 주사해서 그 이물질 반응을 이용해서 그 이물 반응이 생기면서 콜라겐이 생기거든요. 예, 그 이물 반응을 이용해서 조직의 밀착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밀착은요, 결국은 조직과 조직을 콜라겐에 의해서 밀착시켜주는 방법, 또 필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낑겨 넣어가지고 조직의 밀도를 높여주는 것이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밀착은 젊었을 때처럼 탄력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하죠. 탄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 상태 모습을 회복하는 게 탄력이잖아요. 근데 노화된 조직을 뭐 레이저든지 뭐 모든 어떤 동안 시술이든지 그래서 밀착시켜 놓은 거는
밀착은 되지만 다시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탄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탄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탄력된 부분 옆쪽을 그렇게 많이 조여서 탄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준다 뭐 이런 건 말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밀착을 시켜주면 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밀도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동안 시술이든지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보기에도 좀 딱딱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딱딱한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동안 시술은 딱딱해요. 딱딱해져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김학영 원장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JJ 성형외과는 거상 전문 병원으로 우리 거상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상은 부위에 따라 이마 거상, 안면 거상, 뭐 국소마취 안면 거상, 중안면 거상 등이 있겠습니다. 안티에이징 수술과 시술 중에 효과 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거상 수술이 좋음은 이미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이유는 거상 수술이 조직을 골격에 물리적으로 밀착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목공에서 목재를 서로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한쪽은 튀어나오게 하고 한쪽은 홈을 파서 깊게 하고 이걸 포개는 기술이 많이 쓰입니다. 이걸 텅인 그루브라고 하는데, 혀처럼 생긴 돌출부가 함몰부에 들어가서 구조를 밀착시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겹치면 목재는 밀착하게 되고 견고하고 미끈하고 가장 작은 부피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서로 완벽하게 밀착되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심층 밀착 안면 거상을 포함한 여러 거상 수술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얼굴의 조직, 즉 얼굴의 살이 뼈와 밀착하고 있어서 계란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골격에서 연부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얼굴은 커지게 됩니다. 뼈는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변화가 없는 데 반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처지면서 얼굴이 커지고 네모난 모양으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느슨해지는 조직은 안쪽에 이 스마스층, 우리 속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느슨해지면서 피부도 늘어나게 됩니다. 골격에서 우리 1번, 2번, 3번 이렇게 피부, 피하 조직, 스마스층이 밀착이 느슨해지는 것이 얼굴에서의 노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시는 실 리프팅은 기본적으로 실의 이 돌기의 힘을 이용해서 얼굴의 무게중심을 조금 위쪽으로 올리는 시술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때 빼고는 중력의 힘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서 오래 유지하기 사실 힘들고, 또 조직의 무게중심만 조금 올릴 뿐이지 조직을 골격에 밀착시키는 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주사를 이용해서 볼륨을 채우는 필러, 지방 이식, 또 역시 동안 시술로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볼륨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얼굴이 빵빵해지면서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고, 얼굴이 처져서 꺼진 부분에 볼륨을 넣어서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느슨해진 연부 조직을 밀착시키는 대신에 연부 조직에 이물질이나 지방을 주입해서 빵빵하게 만들어주면 얼굴이 커지고, 또 볼륨을 넣어줌으로써 많아진 얼굴 연부 조직은 길게 봤을 때 얼굴의 처짐을 가속화시킵니다. 과도한 주입 후에는 얼굴이 커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화가 오히려 가속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그 밀착,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밀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프팅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 전체에 이 그 포장이죠. 포장을 조여주는 거예요. 조여주는 거. 어떤 식으로든 조여주는 게 이 동안 시술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압박과 밀착. 이거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필러나 지방 주입도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슨해진 거에 이렇게 뭘 주사를 넣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주변에를 압박을 시키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당연히 빵빵하고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한 조직을 딱딱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분명히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주름이 없어져요. 딱딱해지니까 주름 없어졌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불규칙한 굴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왜냐하면 부드러운 살은 피부 결대로 접히지만 이렇게 불규칙하게 딱딱해진 부분은 불규칙하게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위보다 아래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네. 또 이렇게 얼굴이 커지죠. 뭘 자꾸 집어넣으면 또 그리고 처지죠. 또 그 자체가 무게로 작용하니까 처지죠. 그럼 보면은 표정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예, 이렇게 느는 것들이 분명히 그냥 아는 저 우리 킴노박이라는 배우분인데 저분이 저 때가 80이에요. 80이니까 젊어 보이죠, 사실은. 80으로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 밀착이라는 게 결국은 얕은 층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깊은 층에서 밀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소개해준 거상이라는 것들이 그 가장 효과적인 게 깊은 층에서 밀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밀착을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거고 어색함이 덜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얕은 층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동안하면 주름을 없앤다라는 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주름을 없애려면 깊은 층에다 넣으면은 주름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얕은 층에 넣어서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 대가가 울퉁불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리프팅이죠. 실리프팅의 결정적인 단점은 밀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리프팅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실에 의해서 한쪽에 있는 부분과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을 더 압축을 시킨다는 거지만 그게 이렇게 연속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건 이제 금실 사진인데 엑스레이 보면 저렇게 막 실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물질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사용하던 금실인데 요새는 금실 대신에 이렇게 조그만한 실을 뭐 50개 넣었어. 뭐 40개 넣었어. 뭐 이러거든요. 예, 그게 바로 그것도 밀착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물질로서 작용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밀착을 만들죠. 근데 그것도 표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마돈나 사진에서처럼 너무 표면이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동안 시술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네. 네. 그래서 조직 밀착의 관점에서 여러 거상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느슨함, 그로 인한 처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동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저와 원장님의 생각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이제 골격에서 스마스와 피부 조직이 밀착해 있고, 근데 노화에 의해서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처지고 얼굴이 커집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심층 밀착 안면 거상,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안면 거상이죠. 그것은 이 스마스층과 이 피부층을 분리해서 각각 당겨서 골격과 물리적으로 밀착을 시킵니다. 느슨한 조직이 밀착됨과 동시에 남는 조직은 제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처짐 개선과 동시에 얼굴도 작아집니다. 골격에서 느슨해진 피부층과 스마스층을 당겨서 밀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동안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부 동안 레이저 시술이 조금 비교적 겉표면 위주의 밀착이라고 한다면 안면 거상의 경우는 겉표면과 더불어 안쪽 스마스층에 완전한 물리적 밀착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얼굴의 유지인대라고 해서 얼굴 부분을 나눠주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끊어주는 이유도
이것을 끊어줘야지 인대 앞쪽의 조직이 당겨져서 밀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 부위에 늘어진 활경근을 밀착시켜서 목 라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목에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지방이 모여서 이중턱 지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턱 지방은 아래턱과 목 조직의 밀착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상수술 시에 흡입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정면 방향으로 느슨해진 활경근은 역시 목의 세로주름을 형성하고, 이것 역시 목에서 연부 조직이 느슨해져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 역시도 코르셋을 조이듯이 꼼에서 조직을 밀착시켜주면 해결이 됩니다. 얼굴의 노화는 연부 조직과 골격의 밀착이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지고 사각형이 되는 것인데, 리프팅과 동시에 이런 조직을 최대한 밀착시켜서 작은 얼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상수술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마와 눈썹 부분, 즉 얼굴의 윗부분에서의 거상수술에는 대표적으로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술이 있습니다. 눈 처짐 수술로서 최근에 아주 많이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보통 눈썹 하수, 눈썹이 떨어짐으로 인한 눈 처짐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마와 눈썹을 같이 거상하는 이 수술은 중년에 있어서 눈 처짐에 있어서 큰 원인을 제공하는 눈썹 떨어짐을 교정하는 수술로 많이 알려져 있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눈썹 하수와 동반된 눈 처짐에서 눈썹의 위치를 위로 교정해 줌으로써 눈 처짐이 개선되고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미간 주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마의 노화도 조직의 느슨해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마뼈와 이마의 연부 조직 간의 밀착이 약해집니다. 이마의 연부 조직은 얼굴처럼 두껍지 않고 비교적 얇은 피판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밀착이 떨어졌을 때 커졌다는 느낌보다는 매끈하게 밀착하던 이마가 근막과 조직이 뼈에서 떨어져서 이마가 여러 겹으로 접히고 주름이 생기고 찌그러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주름을 피기 위해서 볼륨을 주입하는 동안 시술보다는 역시 조직을 당겨서 이마뼈와 조직을 밀착시켜서 주름도 피고 눈썹도 거상할 수 있는 이마 눈썹 거상이라는 수술이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를 거상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헤어라인 쪽에 비교적 긴 절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수술하기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비교적 작은 절개를 통해서 헤어라인 뒤쪽에 보이지 않는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마 조직을 밀착시키면서 이마와 눈썹을 거상하는 이마 눈썹 거상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안면거상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안면거상이고, 사실 이제 뭐 써마지나 울세라나 이런 거 다 효과가 좋아요. 그게 이제 써마지나 울세라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요게 이제 MRI 사진인데요. 이 연부 조직이 그 얼굴의 중앙 부분에서는 꽤 두껍죠. 연부 조직이 이 이마나 두피에서는 얇고 여기서는 꽤 두껍단 말이죠. 우리 처짐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두꺼운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많고, 이 바깥쪽 부분에 일단 바깥쪽 부분을 조이는 거죠. 레이저가 어떻게 리프팅을 하느냐, 이렇게 벡터로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당연히. 이 둥근 얼굴을 싸고 있는 이 포장지의 바깥쪽을, 겉포장을 있는 피부와 피하 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 써마지, 뭐 레이저 시술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조여주는 거죠. 예, 그걸 이 안면거상에서는 직접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줄여서 조여주는 거고, 이 그 울세라, 써마지는 상처를 줘가지고 바깥쪽에 이렇게 칼을 안 대는 거죠. 칼을 안 대고 대신에 그 바깥쪽에 있는 조직에 골고루 상처를 만들어서 피하 쪽에, 피하 또는 피부 아래쪽에 골고루 상처를 만들어서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기본적으로 안면거상은 이렇게 좀 더 아래쪽에서
조직을 밀착시켜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안면거상도 처음에는 피부만 당겼어요. 피부만. 그러다가 점점 피부만 당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방 아래쪽에 있는 내용물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피부가 너무 타이트해지고, 또 경계선에서 피부가 당기니까 흉살이 더 크게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점차 의사들이 좀 더 깊은 층을 파괴되는 거죠. 이 심층 밀착 안면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건 무슨 광고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요새 성형외과 그 안면거상 페이스리프트의 최신 트렌드가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예요.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 예,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하면은 깊은 층에를 안전하게 들어가서 깊은 층의 조직을 밀착시킬까? 그러니까 이 귤로 따지면은요, 요 귤 보면 요 바깥쪽에 이렇게 노란 파트는 피부라고 하면은요, 요 안쪽에 하얀 껍질 있죠. 하얀 껍질이 보면은 이 껍질만 싸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또 이렇게 싸고 있죠. 되게 바로 이런 것들이 스마스와 딥플레인에 있는 심부 조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을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층을 밀착시킨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옛날에 써마지나 피부를 바깥쪽에 하는 레이저보다 울세라가 뭐 4.5mm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안쪽에 있는 것, 바깥쪽 표면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것을 밀착시켜 주려는 노력이고, 그래서 사실은 울세라가 완전히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바깥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아까 그 마돈나 사진 보면 바깥쪽이 번들번들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를 밀착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울세라가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거고, 울세라에 이어서 뭐 여러 가지 울세라의 그 비슷한 종류의 그 시술들이 뭐 올리지오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깊은 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울세라가 굉장히 성공을 거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안면거상도 이 깊은 층을, 바깥쪽에를 뭘 자꾸 하면은 얼굴이 딱딱해지고 처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깊은 층을 당겨주고 밀착시켜주는 게 바로 안면거상의 발전의 방향이고, 이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 심층 안면거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예, 결국은 이 심층 안면거상의 그러니까 이전에 수술했던 것보다 발전된 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피부를 바깥쪽에서 이렇게 싸는 형태의 안면거상은 이렇게 피부를 타이트하게 만들고, 피부를 번들번들하게 만들고,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터져나가게 만든다고. 귀 이런 데 보면 흉터가 크게 남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안쪽에서 심층에 있는, 깊은 층에 있는 연부 조직을 밀착시켜주는 방향으로 안면거상술이 발전해 나간 거고, 지금도 제일 트렌드가 어떻게 하면 깊은 층을 충분히 박리해서 깊은 층을 밀착시킬까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거상이 아니더라도 울세라 같이,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요법들도 바로 깊은 층을 어떻게 하면 더 밀착시킬까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성공 기원님께서 60대 중반이시고요. 젊음을 회복하는 동안 성형의 넘버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두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60대에 추천하는 동안 성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만 생각했을 때 넘버원, 가성비 성공했을 때 생각했을 때 넘버원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저의 의견은 효과만 생각했을 때 넘버원은 일단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안면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성비를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레이저 시술들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글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거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니 사실은 시술을 여러 번 받고
오셔서 결과가 그러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일단은 효과 가성비 모두 안면 거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땡기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도 60대는 안면거상이고요. 사실은 안면거상보다 저는 더 좋은 게 이마거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마거상이 그 인상을 확 다르게 해주거든요. 사실 지금 이 거상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거상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무섭잖아요. 이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라 비싸서가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울세라나 이제 울세라 좋아요. 울세라 아주 울세라 또 뭐지 그거? 슈링크 같은 거예요. 울세라, 슈링크, 또 올리지오 다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고 그게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레이저보다 더 더 효과적인 게 깊은 층을 공략하기 때문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성비가 아니라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하시면 괜찮고요. 예, 그거 괜찮고요. 그리고 진짜 가성비나 아니면은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나 뭐 아마 그게 무서운 거 빼고 얘기하면은 제일 거상이 이마거상이든 안면거상이든 저는 사실 이마거상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절개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60대시라면은 사실은 다른 보조적인 시술들은 조금 비용 낭비일 가능성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어요. 예. 네. 소금 형님께서 눈 밑 지방이 심해서 개선하고 싶은데 스킨 보톡스로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눈 밑 지방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을 펴주는 지방 재배치 수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눈 아래 스킨 보톡스 놓으면은 조금 어색합니다. 제 경험에는 일단은 눈 아래쪽 눈 쪽이 표정이 안 지어지기 때문에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약간 그런 얼굴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성형외과에 오시면 눈 밑 지방이 있으면 그냥 지방 재배치 그냥 깔끔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눈 밑 지방 제가 옛날에 보톡스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눈 밑에다가 보톡스를 놨어요. 저도 친구한테 보톡스를 놨어요. 그랬더니 없던 눈 밑 지방이 바깥쪽으로 뿔룩하게 나와. 왜냐? 그 눈 밑 지방을 받쳐주고 있는 그 안윤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탁 막고 있거든요. 근데 보톡스라는 게 근육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근육이 힘을 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나왔죠. 예, 넉 달간 그랬어요. 그래서 눈 밑에다가는 보톡스 놓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가 대용이 아니라 놓으면 안 돼. 눈 밑에다가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그리고 눈 밑 지방 그런 말 그냥 사실 뭐 눈 밑 지방 좀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어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예. 네. 박명희님께서 이마거상 국소마취로 하나요? 질문 주셨거든요. 네. 국소마취로는 안 하고요. 수면마취 네. 하고 진행합니다. 국소마취는 뭐 사실은 이론적으로 못할 거는 없는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마거상은 하시면은 이마거상은 수술이 한 40분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절개하는 부분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되게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 한 땀 한 땀 예쁘게 봉합을 해드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길어지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마는 짧아요. 여기 뭐 1.5cm, 1.5cm, 7mm, 7mm 다 합쳐도 한 5cm가 안 된다고요. 5cm 봉합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국소마취로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대개 이마거상을 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은 분들이 많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그러면은 이제 출혈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그러니까 전신마취는 안 하고요. 전신마취는 안 하고 반드시 마취과 원장님이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 혈압도 컨트롤하고 또 이
요 근처에 가면은 조금 통증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저기 국소 마취를 해도 그런 것도 컨트롤 해주시는 상태에서 하는데 전신 마취는 아니에요. 네. 네, 신항님께서 모공과 여드름으로 인한 파인 흉터에는 어떤 시술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임상적인 경험이 뭐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뭐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영역이고 뭐 그냥 레이저로 피부를 파인 흉터를 좀 갈거나 아니면은 필러라든지 뭔가를 조금 아래 채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공과 여드름으로 인한 페인 흉터는 그러니까 모공의 흉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완전히 치료 방법이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사실 성형외과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성형외과 선생님이 아니라 피부과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지락 술집님께서 요즘 스킨보톡스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턱에 맞는 보톡스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스킨보톡스는 윤광 등 피부가 좋아진다고 들어서 주름을 예방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킨보톡스가 일단 유행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킨보톡스란 말이 생긴 지는 되게 오래. 네, 그러니까요. 네. 턱에 맞는 보톡스는 일단은 보톡스 자체를 그냥 근육에 주입을 해서 근육의 기능을 조금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스킨보톡스는 보톡스를 아주 묽게 희석을 해서 그냥 피부층, 그냥 표피랑 진피층에 아주 얇게 넣으면은 그냥 피부가 좀 쫀쫀해지고 쫀쫀해지면서 좀 얼굴이 좀 리프팅되는 뭐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뭐 저희 스킨 보톡스 말고도 그 비슷해진 사실 스킨 보톡스 유행 아니에요. 요새 사실 유행을 따지면은 그 스킨 부스터 이게 요새 유행이지. 그쵸. 유행을 네. 따지면은 네. 스킨 부스터가 비슷하죠. 스킨 부스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슬라이드 좀 한번. 네. 제가 혹시 이게 질문이 나올까봐. 네. 스킨 부스터는 밀착을 얕은 층에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얕은 층에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은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그런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예. 그 이물질 폴리 L 락틱 애시드라는 그러니까 젖산을 이렇게 만드는 일종의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우리 저기 엔도타인이나 녹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그 아주 작은 파티클들을 주사기로 넣어요. 그럼 주사기로 넣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피부 아래쪽에서 그 이물질을 잡아먹으려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콜라겐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콜라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반응, 이물질 반응에 의해서 주변에 콜라겐이 생기고 또 폴리락틱 애시드, 폴리젖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부 아래층이 아까 부드러운 고른 밀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거 한 달에 이거 약간 그럼 계속 부어 있지. 그러니까 사실 약간 부어 있는 게 수분을 공급하는데 수분이라는 게 부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피부 아래쪽에 고른 밀착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레이저 치료하고 매우 유사하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위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스컬트라랑 이 주베룩은 폴리락틱산, 그러니까 젖산이라는 그 물질이고요. 리주란은 이 연어에서 나오는 폴리누클레오타이드라는 염색체? DNA의 일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집어넣게 되면 역시 이물 반응을 하는데 아까 그 폴리락틱삭보다는 훨씬 더 마일드한 이물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피부 한번 붓게 만들고 거기 딱딱하게 한번 밀착시켜주는 그런 건데 그게 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뿌이뿌이님께서 안면 거상 수술한 지 한 달 넘으셨고 보톡스나 울세라 같은 시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한 달 되셨으면요, 뭐 보톡스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안정화된 다음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큰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울세라가 자극하는 포인트가 일단은 스마스 좀 깊은 층이기 때문에 안쪽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해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그렇게 없는 말할 수도 거예요. 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뭐 보톡스 맞으셔도 되고 울세라 맞으셔도 되는데 한 달 시점에서는 저런 시술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윤희님께서 마돈나는 얼굴에 어떤 시술을 받은 걸까요? 네. 뭐 마돈나 사진이 나왔었나요? 아까 그게 마돈나. 그분이 마돈나 네. 여사예요. 아. 네,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안면 거상은 분명히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처짐이 없으니까. 그거 플러스 그렇게 표면을 매끄럽게 아까 스킨 부스터를 여러 번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레이저나. 그러니까 그게 써마지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번들번들한 써마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스킨 부스터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안면 거상하고 같이 받으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망고씨님께서 써마지와 울세라 둘 차이가 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차이는요, 써마지는 이제 피부 좀 바깥쪽, 그냥 피부 쪽을 자극해서 피부의 탄력 그리고 피부를 밀착시키는 수술이고, 울세라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층, 굳이 얘기하면 이제 스마스층을 이제 초음파로 자극을 해서 좀 응축시키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깊이의 차이가 제일 큽니다. 깊이가 다르니까 같이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어떤 병원에서 울서마지 그러니까 깊이가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깊이가 같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의미가 없으니까. 네. PP0304님께서 팔자 부분에 처짐이 있어서 주름이 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면 거상 수술을 해야 할까요? 회사 지인은 울세라 시술을 추천합니다. 입 주위와 목 부분이 처져서 리프팅을 같이 해야 합니다. 뭐 저의 추천은 안면 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셔야 될 게 팔자 주름, 정말 처져서 생긴 팔자 주름은 사실 안면 거상을 해도 완벽하게 빤빤하게 펴지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보시고 싶으시면은 레이저 시술보다는 거상을 해서, 그리고 입 주위와 목 주위도 같이 당길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심층 밀착 안면 거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네.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건 있는데, 누가 몰라. 근데 네. 좋은 건 누가 몰라 그러는데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러신 건데, 사실 팔자주름이라는 게 팔자 라인의 윗부분에 살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자주름이라는 거의 그 생성의 원리가, 팔자 경계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어. 근데 팔자의 윗부분 살은 처지기 쉬운 살이고 팔자의 아래쪽 부분 살은 잘 안 처지는 살이거든요. 그리고 경계가 뚜렷해. 그러니까 팔자주름 위에 있는 살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팔자주름 때문에 팔자주름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팔자주름 위에 다 매달리는 거야. 살들이 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팔자주름이거든요. 그 볼륨을 줄여요. 뭘로? 아까 울세라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없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 노력, 그 비용에 비하면은 이거는 안면거상에서 만들어지는 그 효과보다는 너무 좀 약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사실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서거든요. 무서워서 안면거상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러면 울세라. 네, 괜찮습니다. 지인께서 추천하시는 울세라 시술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올리지오 김순영님께서 올리지오를 받고 볼펜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볼펜을 받으면 좋은 시술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리지오라든지 슈링크라든지 울세라라든지 조금 얼굴 깊은 층을 자극해서 좀 조이고 수축시켜서 리프팅을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볼에 살이 없으신 분들 그 부분에 이렇게 시술 받으면은 볼페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페임에 받으면 좋을 만한 시술은 뭐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고 중년이 이상이시라고 하셨을 때 뭐 그냥 지방 이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시면 얼굴에 필러 뭐 이런 걸로 채우기보다는 조금 지방 이식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볼륨을 늘리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 주입도 괜찮고 필러도 괜찮고 요즘엔 필러가 사실 볼 같은 데는요 필러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필러가 굉장히 고가였을 때는 필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필러가 많이 비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뭐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방 맞으면 처진다는 얘기 많이 지방 맞으면 지방이 흘러내린다는 표현 많이 하시죠. 흘러내리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건 조직 세포거든요. 조직 세포니까 예를 들어서 구슬이 이렇게 담겨 있는 데다가 구슬 위쪽에 넣는다고 해서 구슬이 그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죠. 구슬이 있는 구슬들이 쫙 있는 거에서.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모래를 넣으면은 모래가 구슬 사이로 이렇게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은 모두 다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세포 사이를 흘러다닐 수는 없어요. 뭐 억지로 밀어도 안 내려가. 그렇지만 필러의 경우에는 흘러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요즘 필러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알갱이가 세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방 주입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감자탕 보글보글님께서 64세 여성이고요. 피부에 큰 고민은 없는데 볼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은 왠지 좀 큰 수술 느낌이 나는데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감자탕 보글보글님께서는 볼살이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얼굴이 이제 처지면 볼살이 꺼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이식은 사실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는 큰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볼살이 꺼지는 이제 안티에이징에서 이제 좀 리프팅하는 수술을 좀 추천을 항상 드리는 편인데,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방 이식보다 사실 조금 더 큰 수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있던 댓글 중에서 윤희님이 네. 이 비온 뒤에 아주 VIP세요. 네. 그래서 질문이 아니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질문인데 우윤님이 아주 네. 저기 VIP세요. 여기 제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우리 저기 그 영상에서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넘어갈까요? 타님, 네. 저는 얼굴이 땅콩형 얼굴이라 광대 옆쪽에 필러로 채웠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안면 거상 수술을 하면은 필러를 녹이고 수술 받아야 하나요? 안면 거상 그냥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이사이에 있던 필러는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제거가 돼서 굳이 뭐 수술 전에 필러를 막 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주 많이 맞으셔서 조금 수술할 때 불편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어떤
필러가 보이면은 수술 전에 조금 녹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이전에 필러를 맞았다고 해서 그걸 다 녹이고 수술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중요한 문제가 그거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네네네. 됩니다. 네. 루틴 007님께서 써마지 울세라를 많이 한 후에 거상술을 하면은 더 어려워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아주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조금 뭐 수술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박리하기도 조금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요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수술 실력들이 상향 평준화돼서 써마지 울세라한 정도로 뭐 수술이 뭐 불가능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써마지 울세라 많이 하시고 이물질도 많이 맞으시고 실도 많고 이러시면은 수술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힘듭니다. 요 정도 한 거는 뭐 네. 큰 문제 써마지는 없습니다. 영향이 없고 네. 제 생각에 써마지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층이니까 그 상관이 거의 없고 울세라는 영향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아니 사실은 울세라는 시술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제 안면거상 하는데 이거 뭐지? 약간 이게 박리가 이게 뭐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네, 울세라를 하는데 이거 뭐지? 왜 박리가 좀 되는 느낌이 다르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새는 울세라 안 하신 분들이 없어. 네. 이게 이 안면거상이라는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끝판왕을 하시기 전에 대부분 다 울세라 다 하셨거든. 울세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그냥 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뭐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혜진님께서 얼굴이 긴 편인데 처짐도 심하답니다. 안면 거상 수술 받으면 긴 얼굴에 축소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얼굴이 원래 기신데 처짐이 있는데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짧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네, 얼굴은 그러니까 네. 안면거상을 네. 긴 것을 개선하는 효과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짐은 당연히 개선되는 거고요. 긴 얼굴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고 사실 모든 성형 수술이요.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불만족이 생겨요. 이게 수술이 잘 됐더라도 반드시 불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개선이 되는 건지 또 개선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야죠. 그러니까 수술의 목표가 좀 명확해야지 수술 후에도 만족도가 높고 또 효과도 그만큼 더 그러니까 수술 중에도 그 목표를 많이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 입가 처짐이 고민입니다. 입가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동안 수술 및 시술의 목표는 입가 처짐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입가 처짐이 거의 처짐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부분이고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해서 뭐 울세라도 그렇고요, 써마지도 그렇고요, 다 조금씩 리프팅이 되면서 입가 처짐이 입가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이고요. 뭐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이제 국소 마취 안면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안면 거상, 뭐 실리프팅 모두 다 입가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조금 이제 거상 수술 위주로 좀 완벽하게 좀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게끔 수술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입가 처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꼬리를 뭐 이렇게 올리는 입꼬리 거상, 뭐 입꼬리 리프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입꼬리만 내려간 게 아니라 입가 옆쪽에 팔자주름 위쪽에 있는 볼살이 내려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안면 거상만으로도 입가 처짐이 생각보다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입가를 뭐 따로 하기 위해서 입꼬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JH님께서 네. 눈을 이마를 올리면서 뜨는 습관이 있어서 주름이 있습니다. 이마 보톡스를 받고 있지만 직장인이라 주기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마 거상 수술을 하면 주름 보톡스 안 맞아도 눈 뜰 때 불편함이 없을까요? 제가 눈을 이마를 올리면서 뜨는 습관이 있어서 주름이 생겼는데 네. 네. 네, 두 번이 이렇게 겹쳐 네. 있네요. 네. 이마 거상술을 하면은요, 주름이 펴지고요. 이마 주름이 펴지고 눈뜨기도 편해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마를 쓰면서 눈을 뜨는 습관이 있는데, 이마 보톡스를 맞으셨으면은 아마 눈뜨기가 불편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엔도타인 이마 거상 수술을 하면은 주름도 펴지고 눈뜨기도 불편함이 없을까요가 아니라 눈뜨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성비 좋고 좀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좋은 수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쌍꺼풀이 없으면은요, 이마를 항상 올리면서 눈을 뜨시거든요.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